오늘 그 강의할 내용은 해외 무역에 있어서 결제 방식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그 결제 방식은 가장 좋은 거는 그 현금을 주고받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뭐 가까이에 있다면 만나가지고 뭐 현금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교환하면 되는데, 이제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주고받고 할 때 그 대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결제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전신환 송금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TT 방식인데, TT는 텔레그래픽 트랜스퍼의 약자입니다. 텔레그래픽이라는 게 이제 텍스트, 문자, 기호, 메시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왜 그 돈을 송금하는데 텔레그래픽이라는 말을 쓰느냐?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비둘기를 써서 통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기 신호도 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나아갔을 때는 이제 우편을 보내고, 돈도 뭐 우편으로 통해 가지고 보내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스 전기 1차 음성 신호로도 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전신환 되면서 텍스트, 기호, 문자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자가 텔레그래픽, 그러니까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문자가 전달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전달되는 거의 그 장점은 뭐냐면, 뭔가의 신호는 일방입니다. 일방. 그래서 비둘기를 날려보내거나 연기를 보내거나 뭔가를 편지를 주거나 하면은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구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요 전신 신호는 양방입니다. 제가 보내는 기록도 남고 실시간으로 받는 기록도 남고, 그래서 송금 방식으로 상당히 이제 그 범용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송금 결제 방식에는 전신환 방식 TT,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방식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심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추심 결제는 뭐냐면 외상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콜렉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너한테 외상으로 물건을 먼저 줬으니까 그 물건 받았으니까 나한테 돈을 갚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DA 조건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DA 준다 그러면 이제 외상 준다, 외상으로 물건 준다, 돈 안 받고 먼저 물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A 조건하고 DP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제 신용자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신용장 결제 방식. 이 신용장 결제 방식은 뭐냐면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수출자 은행하고 수입자 은행에서 보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수입자가 개설한 신용장, letter of credit이라고 하는데, 그 신용장을 열어놓은 거에 대한 조건 서류만 만족을 해주고 선적했다는 BL, 선화증권만 증빙을 하게 되면 그 수출자 은행에서 수입자 은행에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금을 바로 내고를 해가지고 제가 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금에 대해서 띄어먹거나 이런 리스크는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크레딧, 그러니까 LC가 Letter of Credit이라는 그런 약자인데, 그래서 신용장 결제 방식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결제 방식 TT, 전신환 방식, 그 다음에 추심 결제 방식 DADP, 그리고 신용장 결제 방식 LC,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금 결제 방식, 전신환 방식은 기본이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어가 셀러를 믿고 그냥 먼저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첫 거래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은 돈을 주지 않으면, 바이어가 돈을 먼저 쏴주지 않으면 첫 거래에서 셀러가 뭘 믿고
물건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역에서는 항상 이제 손으로 핸드쉐이크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직접 눈빛 교환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필요하면 뭐 술도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면서 신용을 쌓고, 그리고 나서 그 신용을 받던 이 사람이 믿을만 한 사람이다, 비즈니스 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첫 거래를 누가 됐든 먼저 돈을 쏴주든 아니면 외상으로 주든 아니면 중간 합의를 봐서 50%를 쏴주고 50%는 외상으로 나중에 받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TT 방식은 어떻게 됐든 바이어가 셀러한테 선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신규가 됐든 뭐 기고객이 됐든 신용 바탕으로 당사 간의 거래를 진행한다는 거, 그게 이제 하고, 그 은행이 그 대금 청구 및 결제에 대해서 개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보이스 자체도 셀러가 바이어한테 바로 주고 바이어가 그 인보이스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만큼에 대한 금액을 TT 트랜스퍼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은행에 대한 그런 구속력이라든지 책임 이행에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조건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제조하는 거에 대한 구매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10만 불짜리예요, 장비가. 근데 장비 원가가 한 3만 불 정도 들어가요. 제조사에서 그냥 30% 정도 원가가 들어가는데, 처음에 바이어가 이제 매니팩처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냥 다 외상으로 줘. 내가 널 뭘 믿고 외상으로 줘. 난 100% 성금 받지 않으면은 거래 안 해. 그럼 50% 합시다. 그러면 셀러가 50%? 50%면 좋은데?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바이어가 아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보낼지 안 보낼지 하고 내가 50%를 줘. 30% 이상은 안 돼.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는 100% 바이어 부담을 100% 인 어드밴스 하진 않고, 그 기준이 관행되게 진행되고 오는,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그 룰은 뭐냐면, 제조사가 그 원가 있잖아요. 만약에 100만 불을 만드는데 한 30만 불이 원가가 된다. 그럼 30만 불에 대한 거를 다운 페이먼트를 받습니다. 그 다운 페이먼트를 받은 걸 가지고 장비를 제작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보내기 전에 선적 서류와 함께 나머지 30% 받고,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작동 잘 되는 거 보고 나머지 30% 또는 40% 받는 식으로 해서 보내는 사람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돈을 보내는 사람, 사는 사람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신용 바탕으로 바이어가 셀러한테 돈을 송금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송금 결제 방식, 전신환 방식, TT 방식입니다. 추심 결제 방식은 말 그대로 이제 외상입니다. 외상이고, 이거는 이제 리스크가 셀러한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DADP 방식은 초기 바이어들한테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냥 10년 정도, 한 15년 정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다가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TT in 어드밴스 전신환 선지급 방식에서 외상 방식으로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쪽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DA 방식하고 DP 방식이 있는데, 이 DA 방식은 인도 조건입니다. 이게 DA가 Document Against Acceptance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기간을 정해놓고 후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일단 먼저 싣고 그 약속된 날짜 한에 바이어가 수입 국가 추심은행 쪽으로 어느 정도 약속된 금액을 입금을 하면 그 추심 의뢰 수출은행국 쪽에서 그거를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셀러한테 그 약속 기일 내에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DA 방식은 지금 오늘 저희가 한 5가지 얘기할 건데 그 결제 방식 중에 가장 셀러한테 리스크가 큰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DP 방식이 있는데 이 DP 방식은 이제 지급 인도 조건입니다. 이거는 Document Against Payment. 이거는 뭐냐면 선적을 일단 바이어가 합니다. 외상으로. 근데 만약에 45일, 50일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만큼 셀러한테 외상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러가 그 선적 환원 또는 선적 서류를 받게 되면 그 수입국 은행의 그런 추심 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전달받는과 동시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DA 조건보다는 약간 더 안전하거나 조금 기일이 좀 짧다. 대금 회수 기일이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 조건은 DA하고 DP 조건이 있다. 근데 추심 결제 조건 같은 경우는 수출자가 물품을 먼저 이렇게 선적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은행에서의 추심 활동이 바이어들한테 들어가고 그 바이어들이 그 대금에 대한 지급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지급의 돈의 권한과 억세턴스 또는 페이먼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셀러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DA도 그렇고 DP도 그렇고 그 매니팩처러나 이 셀러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 근데 그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레터 오브 크레딧 신용장 프로세스가 생긴 겁니다. 신용장은 말 그대로 그 신용 담보를 가지고 이제 두 은행에서 전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담보에 대한 보증 및 그 대금 지불에 대한 이행의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심 결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게 이제 외상 결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환어음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게 그냥 어음하면 크레딧 하면 그냥 쉬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어음 개념이 굉장히 그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음 때문에 그 어음 부도 나가지고 IMF 때 다 연쇄 부도 나고 막 했었잖아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건데 어음이라는 그런 게 그 한국에서는 이제 약속 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 사는 사람이 그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한테 약속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받아온 어음을 날짜하고 금액을 써가지고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그 어음을 납품한 그 셀러 쪽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약속된 기간 안에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어음이 약속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된 기간 안에 들어온 어음을 은행에서는 돈을 지불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을 지불해 줄 때는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냐면 그냥 은행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은행하고 연계되어 있는 바이어, 그러니까 물품 대금을 받은 그 물건을 받은 그 바이어의 어카운트에서 강제로 금액을 뺍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이제 그 약속어음을 들고 온 사람, 셀러 쪽한테 이제 주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어음이 처리가 되는데 이 어음 부도라는 게 뭐냐면 이 약속어음을 들고 가서 이 어음만큼 돈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음 발행한 기업의 어카운트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어음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경기가 안 좋고 그 캐시플로우가 안 좋으면 통장에 수입이 없겠고 그러면 이제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음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음은 전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약속 어음이라는 거는 발행의 주체가 바이어고 그 셀러가 그거를 보유하고 있다가 약속된 기간 안에 은행에서 찾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DADP에서 얘기할 환어음은 뭐냐? 이거는
그 영어로는 bill of exchange입니다. 그래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발행자가 바이어가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을 사람이 발행을 하는 겁니다. 환어음을 발행을 하는데 이 환어음은 어떻게 발행하냐면 바이어하고 저하고 계약한 계약서하고 그 물건을 선적하는 데에서 필요한 선화증권 BL 서류라든지 아니면 패킹 리스트라든지 그 바이어하고 약속한 그런 그 서류가 있습니다. 패킹 리스트, BL 요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바이어 국가의 수입은행에 추심은행하고 연계되어 있는 수출입은행, 저희하고 연결되어 있는 의뢰은행하고 기한부 어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어음은 바이어가 발행하는 건데 이 환어음은 그 여러 가지 필요 서류를 가지고 물품을 내보내는 사람이 기한부 어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어음은 셀러가 발행을 해서 그거를 필요 서류인 BL하고 패킹리스트를 그 수출국가은행 추심의뢰은행에다가 주게 되면 그 추심의뢰은행이 그 기한부 어음 환어음을 가지고 BL하고 패킹리스트를 가지고 수입국가은행의 추심은행에다가 인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추심은행에서 어음이니까 추심을 해야죠. 이 추심은행에서 바이어한테 환어음 인수에 대한 인수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인수 확인을 쓰면서 뭘 받냐면 BL을 전달받습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어음에 대해서 나는 이행을 하겠다라고 억셉턴스를 사인을 하면 추심은행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BL 서류를 전달을 하면 그걸 가지고 물건을 찾고 관세 수입 통관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90데이즈, 60데이즈 이렇게 있는데 그럼 90일이 지나기 전에 그 추심은행에서 수입국 은행에서 환어음에 사인한 그런 조항에 대한 기한 내에 바이어한테 추심이 들어갑니다. 야 이거 돈 기한 도래했으니까 돈 줘. 그러면 이제 그 기한 내에 바이어는 이제 그 추심은행한테 대금 결제를 진행을 하고 그 대금 결제를 받은 다음에는 그 수입국 은행인 추심은행에서는 수출입은행 추심의뢰은행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출국 은행인 추심은행은 셀러한테 그 기간이 넘어가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약정 기간 내에 환어음에 대한 억셉턴스한 기준에 의거해서 추심 활동이 들어가고 그 추심 활동을 통해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거의 기본 조건은 바이어가 대금을 결제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진행하는 데에서 이거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인도 조건 이제 DA 말고 지급인도 조건 DP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추심은행에서 선적 서류를 전달을 하면 바이어가 그 서류를 전달 받자마자 바로 대금을 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DA 조건이 DP보다는 셀러 쪽에서는 조금 더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나는 조금 기다릴 수가 없어 90일까지 그러면 추심의뢰은행에다가 이거를 담보를 가지고 또 이제 내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자를 90일짜리의 이자를 다 주고 미리 돈을 땡겨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마이너스입니다. 그만큼 돈이 한 2점 몇 프로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DA 조건이든 DP 조건이든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LC를 좀 알아볼 건데요. LC는 말 그대로 이제 신용장이기 때문에 이 신용장은 이제 수입자가 이제 거래은행에 가서 담보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담보 설정에 의거해서 LC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C를 오픈한다고 하는데
이 LC를 오픈하게 되면 이 LC 오픈한 거를 가지고 수출자 앞으로 이제 개설하게 되면은 그 물건을 실은 LC 드라프트가 있습니다. 이 드라프트 내용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챙겨가지고 수출국 은행에 가가지고 이 LC에 대한 건인데 요거 내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 내고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 돈을 바로 내줍니다. 그래서 그 LC는 이제 상당히 그 수출자한테 안전하다. 근데 이제 LC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S사이트가 있고 유산스가 있습니다. 이제 S사이트는 뭐냐면 내고 서류가 통과되면 바로 결제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S사이트로 하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유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유산스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수출자보다 수입자가 더 유리한 조건인데 유산스도 기한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LC 유산스 90데이즈라고 하면은 이 LC 내고에 대한 그런 기한도 90데이즈의 여신 기간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기한부 신용장을 연다. 그래서 선적이 진행이 되더라도 S사이트처럼 바로 찾을 수는 없고 선적 이후에 해당 기간 이 일정이 지나고 나서야 대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LC 유산스 90데이즈 하면 일단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LC S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은행 내고에서 대금 수금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LC 드라프트가 왔는데 LC 신용장 드라프트에 42번 C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드라프트 at S사이트라고 안 돼 있고 유산스라고 돼 있거나 뭐 이런 게 적혀 있으면 바로 어멘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는 유산스로는 진행 절대 못해. 나는 S사이트 아니면 TT 해야 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S사이트로 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거기에서는 이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뱅커가 있고 또 쉬퍼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그 LC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설명을 또 1시간 30분짜리를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하자면 해외 무역에 있어서 결제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그 전신환 송금 결제 방식인 TT. 저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죠. TT in advance 100%라고 하면 물건이 나가기 전에 성금으로 100%를 다 달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바이어가 먼저 셀러한테 돈을 주고 은행은 대금 청구 및 결제를 개입하지 않고 수출자하고 은행자하고 인보이스와 대금을 바로 1대1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약속 날짜에 약속된 금액만큼을 TT로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추심 결제 방식, 그 추심 의뢰은행과 추심은행이 중간에 껴 있어서 DADP 조건으로 콜렉션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DA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환원 인수를 하고 나서 억셉턴스 사인이 이루어지면 이 어프로벌 이후에 그 약속된 기간 안에 바이어가 돈을 지불했을 때 추심은행에서 추심의뢰은행으로 넘어와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근데 DP 조건 같은 경우는 지급 인도 조건으로 선적 서류를 추심은행에서 바이어한테 전달하는 동시에 대금 결제가 바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LC가 있는데 LC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S사이트가 있고 유산스가 있는데 S사이트 같은 경우는 드라프트에서 요구하는 필요 리ኳ이먼트 다큐멘테이션을 은행에 가가지고 레고를 하게 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유산스 90데이지 같은 조건이 걸리게 되면 레고를 하고 나서도 약속 기간 안에는 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영업사원도 그렇고 무역지원도 그렇고 LC를 진행할 경우에 이 LC에는 LC 드라프트를 그 수입자가 그 개설을 했을 때 보내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프트는 뭐냐면 수입자하고 수입국 그 파트너 은행하고의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물건을 이 가격에 살 건데 이거에 대한 조건의 돈은 이러이러한 서류가 수출입 은행에서 들어와야지 그때 넘겨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불리한 조건이다. 그러면은 선적 기일이라든지 만약 이거 오버되게 되면 내고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밸리디티 기한이라든지 S사이트냐 유산쓰냐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무역 그 계약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봐야 되고, 무역 지원하는 거 그 지원하는 로지스틱 매니저 같은 경우는 내가 LC 은행을 내고를 은행에 가서 할 때 어떤 서류를 들고 가야 되는데 이 서류를 내가 준비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를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준비할 수 없는 서류 조건이 다큐멘테이션 리퀘어먼트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부분은 변경하거나 빼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한번 드라프트를 컨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LC가 개설이 된 경우에는 필히 그 해당한 서류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거기에 PI 계약서에 대한 내용하고 드라프트에서 기재한 내용하고 저희가 준비한 그 내고 서류하고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이름을 쓰는데 띄어쓰기가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스펠링이 틀리다거나 그래버리면 추심은행 수입국 은행에서 바이어한테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이어가 나 이거 LC 내고 못해. 그럼 돈을 늦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내고에 실패하기 때문에 내고 사고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그래서 내고 사고가 나면 또 준비해서 또 내고 하러 은행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드라프트를 컨펌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하고 동일하게 스펠링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모든 서류를 다 맞춰야 된다. 그리고 S사이트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좋은데, 만약에 유산스라고 적혀 있거나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조건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수정을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LC 쪽으로 이제 조금 그 주의사항이고요. TT 쪽으로는 대부분 사고가 안 나는데 중동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그 포토샵을 해가지고 돈을 보냈다고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 믿고 은행에 돈 꽂히는 거 확인 안 하고 마감 치려고 보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가짜 영수증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확인해 보면 전혀 들어온 거 없다고 막 그러고, 바이어는 계속 보냈다고 그러고, 그러면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적이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특히 은행에 주거래 은행에서 돈이 꽂힌 것을 필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물건을 선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제 방식 페이먼트 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4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LC 쪽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제 방식은 성금 TT 방식, 그다음에 그 외상 추심 방식, 그다음에 LC 신용장 방식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이틀 남았네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수요일은 이제 그 꺾이는 요일이니까 나머지 이틀 남았는데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오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영상 제작 또는 메일 또는 그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의 신 주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